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영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녁 늦게 한 할머니가 실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영희가 다가가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다.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얼굴에는 품위가 있어 보였다. 아, 간호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영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보니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없어요. 혼자 살아요. 의사의 진단 결과는 심각했다. 영양실조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였다. 간호사님, 이 할머니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영희는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다. 뭔가 마음이 쓰였다. 할머니 정말 연락할 가족분이 안 계세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간호사님, 긴 얘기예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영희는 야간 근무라 시간이 있었다.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시간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예전에 부자였어요. 부자셨다고요? 네. 남편이 사업을 크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30년 전만 해도 서울 강남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고 했다. 두 아들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변호사로 키웠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들들이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큰아들은 제가 둘째를 더 사랑한다고 했고, 둘째는 형이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했어요. 영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에는 중재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두 아들이 법정에서 싸우기 시작했고, 저를 서로 자기 편에 서라고 협박했어요. 협박이라니요. 큰아들은 제가 둘째 편을 들면 연락을 끊겠다고 했고, 둘째는 형 편을 들면 절대 용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도 선택할 수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영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게 언제예요?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청소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연명했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할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영희는 할머니 병실을 찾아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간호사님. 어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할머니, 혹시
혹시 아드님들 연락처를 아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설마 연락하시려는 건 아니죠.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 걸 알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애들은 이미 저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포기할 수 없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할머니, 저 믿어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연락해 볼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건 15년 전 연락처예요.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영희는 수첩을 받아들며 마음을 다잡았다. 뭔가 큰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제2부 첫 번째 아들. 영희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연락처를 보고 있었다. 큰아들 박민수는 의사였고 둘째 박민호는 변호사였다. 먼저 큰아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박민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저는 서울대학병원 간호사 김영희라고 합니다. 어머님 일로 연락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요.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상태가 좀 심각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고요? 박민수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 있었다. 네, 영양실조와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안정은 찾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보호자가 없어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15년 전에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도 아드님이잖아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세요. 간호사님은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어머니 사이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슨 사정이든 어머님은 아직 아드님을 그리워하세요. 병실에서 아드님들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요? 네. 자식을 키울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혼자 계신다고 후회하고 계세요. 박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간호사님,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병원에 나타났다. 박민수였다. 영희는 그를 할머니 병실로 안내했다. 어머니.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고 깜짝 놀라 말을 잃었다. 민수야, 정말 내가 왔니? 네, 어머니.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박민수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15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어요? 연락을 하시지. 연락할 수 없었어. 너희들 사이에 끼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박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말랐다. 어머니, 그때 일은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민수야,
형제끼리 싸우는 걸 보시기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너무 어렸어요. 미안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이제 와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박민수는 어머니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모시고 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아직 민호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민호요? 아직도 그 녀석을 생각하세요.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야, 민호도 내 동생이야.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 다 소중해. 어머니, 그 녀석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였잖니. 박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어머니, 그럼 민호한테도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 녀석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희는 이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가족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다. 두 형제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갈등이 있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영희에게 말했다. 간호사님, 어머니 치료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어요. 그리고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모시겠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동생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녀석은 정말 고집이 세거든요. 영희는 둘째 아들에게도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족이 모두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3부 둘째 아들의 분노. 영희는 용기를 내어 둘째 아들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민호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목소리가 형보다도 더 차갑게 들렸다. 저는 서울대학병원 간호사예요. 어머님 일로 연락드렸어요. 어머니요? 박민호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혹시 면회를 오실 수? 간호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영희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15년 전에 이미 인연을 끊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인데. 간호사님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어요. 박민호의 목소리에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배신이라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할 때 그 사람이 형편만 들었어요. 저는 완전히 소외됐어요. 영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무 편도 들지 못해서 집을 나오셨다고.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형한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게 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변호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영희는 할머니와 아들들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았다. 변호사님, 어머님이 정말 많이 아프세요. 한 번만 와서 보시면.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희는 난감했다. 다음 날 영희는 할머니에게 민호의 반응을 전했다. 할머니, 민호 씨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민호는 정말 오해를 하고 있어. 무슨 오해요? 민호는 제가 민수 편만 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 아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이좋게 나누자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나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2개였어요. 2개요? 하나는 정식 유언장이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적어둔 메모였어요. 내용이 좀 달랐어요. 영희는 복잡해지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다. 정식 유언장에는 두 아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메모에는 큰아들한테 더 많이 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정식 유언장대로 하자고 했어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민호 씨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민호는 제가 메모를 숨겼다고 생각해요. 형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막았다고. 영희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다. 할머니는 공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할머니, 그럼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말해봤어요. 하지만 민호는 믿지 않았어요. 형과 짜고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거군요. 네. 그리고 민수도 결국 저한테 실망했어요. 동생이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걸 보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는데. 영희는 할머니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박민수가 병원에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와주니까 힘이 나네. 영희는 박민수에게 민호의 이야기를 전했다. 민수 씨, 동생분이 어머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요? 어머님이 형편만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녀석이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사실은 뭐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동생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요. 제 사부 숨겨진 진실. 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간호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영희와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봤다. 15년 전 유산 상속할 때 사실은 제가 조작을 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욕심이 났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저한테 더 많이 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메모를 민호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 편만 든다고 민호한테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민수야, 내가 왜 그런 일을.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병원을 개업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고.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결국 민호가 어머니를 원망하게 만든 건 저 때문이에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다. 15년 동안 가족이 흩어진 이유가 이런 거짓말 때문이었다니. 그럼 민호 씨는 지금까지 어머님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죄책감 때문에 15년 동안 어머니한테 연락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그럼 이제라도 민호한테 진실을 말해야지. 어머니, 그런데 민호가 믿을까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영희가 말했다. 그래도 시도해 봐야죠.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민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알겠어요. 제가 민호한테 직접 가서 사과하겠어요. 다음 날 민수는 민호의 법무사무소를 찾아갔다. 15년 만에 형제 만남이었다. 형이 왜 여기 와? 민호는 차갑게 말했다.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돌아가. 민호야, 제발. 15년 전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민호는 형을 째려봤다. 뭘 더 말하려고? 어머니랑 짜고 나를 속인 얘기. 아니야. 사실은 내가 너를 속인 거야.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민수는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메모를 숨긴 것, 어머니를 이용해서 유산을 독차지한 것, 모든 것을 고백했다. 형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분노로 떨었다. 15년 동안 내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게 다 형 때문이었다고? 민호야. 나가, 당장 나가. 민호는 형을 밀쳐냈다. 민수는 쓰러졌지만 계속 말했다. 민호야, 어머니는 정말 무죄야. 어머니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어. 그런 말 하지 마. 15년 동안 나 혼자 고생할 때 어머니도, 형도 어디 있었어. 어머니는 혼자 더 고생하셨어. 우리 때문에 집도 나오시고. 민호는 형의 말을 듣고 멈칫했다. 뭐라고? 어머니는 우리가 싸우는 걸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집을 나오셨어. 15년 동안 혼자 청소일, 식당일 하면서 사셨어. 민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는데? 병원에 계셔. 영양실조로 쓰러지셔서.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한 거야? 15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 형에 대한 미움,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 민호야, 어머니한테 가자.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민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형,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제오부 뒤늦은 깨달음.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어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는 꽃다발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한참을 망설였다. 영희가 그를 발견했다. 민호 씨죠. 어제 형님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간호사님.
저 정말 어머니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영희는 민호를 할머니 병실로 안내했다. 민호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머뭇거렸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민호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민호야. 정말 민호야? 어머니. 죄송해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오해를 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민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민호야. 이제 와줘서 고맙다. 어머니, 15년 동안 저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민호야. 하지만 어제 형한테서 진실을 들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다. 어머니, 어떻게 저를 용서하세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는데. 민호야, 어머니는 너희들을 원망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걸로 됐어. 민호는 더욱 울었다. 어머니,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았어요. 그때 민수도 병실에 들어왔다. 민호야, 왔구나. 민호는 형을 보며 일어났다. 형, 어제는 미안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두 형제는 15년 만에 서로를 바라봤다. 형, 나도 잘못했어. 형이 진실을 말해줬을 때 믿으려고 하지 않고 화만 냈어. 민호야, 내가 15년 전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너와 어머니를 아프게 했어. 할머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됐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15년 동안 쌓인 오해와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영희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문 밖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제6부 새로운 시작. 할머니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퇴원 준비를 하게 됐다. 두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서로 나섰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시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집이 더 넓어요. 제가 모시겠어요. 민호도 지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너희들 또 싸우려고?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에는 다른 싸움이에요. 누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지 하는 경쟁이에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모시면 어때요? 민호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럼 어머니도 두 집 다 살아볼 수 있으시고. 영희가 말했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행복해했다. 정말 꿈 같다. 15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되다니. 그런데 그때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15년 동안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왜요? 너희들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민수가 물었다. 어머니, 혹시 우리를 원망하신 적은 없어요? 있었지.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다른 가족들은 모두 모여서 즐거워하는데, 나 혼자 방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는 정말 서러웠어.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어. 너희들도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니, 특히 민호. 넌 성격이 예민해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았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어머니. 정말 힘들었어요. 형을 미워하고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마음이 항상 어두웠어요. 이제 됐다. 다 지난 일이야. 할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 행복하게 살자.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해서 민수의 집으로 갔다.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방을 새로 꾸몄다. 어머니, 어떠세요? 편하세요? 고맙다, 민수야. 15년 만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사니까 꿈 같다. 민수의 아내와 아이들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아내 수진이에요. 그래, 수진아. 고생 많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하죠.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도 처음 만났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큰 애들이. 내가 15년 동안 뭘 한 거야? 할머니는 자신이 놓친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쉬워했다. 어머니, 이제부터 많은 시간 함께 보내시면 돼요. 민수가 위로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민호의 집으로 이사 갔다. 민호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어떠세요? 좋다, 민호야. 너도 참 알뜰하게 꾸몄구나. 민호의 아내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박씨 가족은 15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제7부 놀라운 발견. 할머니가 민호네 집에서 지낸 지 2달이 지났을 때였다. 민호는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가방을 발견했다. 어머니, 이 가방은 뭐예요? 아, 그거. 그냥 오래된 물건들이야.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버릴까요? 아니야. 그냥 둬. 하지만 민호는 호기심이 생겼다. 할머니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가방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부동산 서류, 은행 통장, 그리고 보험 서류들. 민호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이게 뭐야? 서류에 따르면 할머니는 여전히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은행 통장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다. 민호는 급히 형에게 전화했다. 형, 큰일 났어. 왜,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야? 아니야. 어머니가 부자야. 뭐라고? 민호는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설명했다. 형,
어머니가 15년 동안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야. 충분히 여유가 있으셨어. 그럼 왜 그렇게 고생하셨을까? 모르겠어.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날 저녁 두 아들은 어머니를 마주하고 앉았다. 어머니,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민호가 서류들을 꺼내 보였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서류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서 그걸 찾았니? 어머니 가방에서 찾았어요. 어머니,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내가 15년 동안 부자였어. 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 일부를 따로 숨겨놨거든. 너희들이 싸울까봐. 두 아들은 어이가 없었다. 그럼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셨어요?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또 싸울까봐 무서웠어.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그럼 15년 동안 청소일, 식당일 하신 건 다 가짜였어요? 가짜는 아니야. 정말로 일했어. 하지만 꼭 필요해서 한 거는 아니었지. 민호는 화가 났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15년 동안 어머니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사실 괜찮으셨던 거예요? 민호야, 어머니가 가난하게 사신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민수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어머니, 그럼 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건 정말로 아팠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졌거든. 영희도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할머니, 그럼 치료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였네요. 네. 죄송해요. 거짓말한 것 같아서.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머니 마음 알겠어요. 저희가 또 재산 때문에 싸울까봐 걱정되셨던 거죠. 맞아. 하지만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저희 15년 전과는 달라요. 민호도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럼 이제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제8부 숨겨진 유산. 민호는 어머니의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머니, 이 보험 서류는 뭐예요? 보험. 그거. 아버지가 들어둔 보험이야.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할머니는 머뭇거렸다. 그게 좀 많아. 얼마나요? 30억. 뭐라고요? 두 아들은 동시에 소리쳤다. 30억이라고요? 네. 아버지가 사업할 때 큰 보험을 들어뒀는데 15년 동안 계속 불어났어.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30억짜리 부자세요? 그런 셈이지. 민호는 머리를 잡았다. 어머니,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또 싸웠을 거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걱정이 일리가 있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했어. 저희한테요. 응.
이제 너희들이 화해했으니까 각자 10억씩 가져가고 나머지 10억은 내가 가질 거야. 두 아들은 감동받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저는 안 받을래요. 왜? 15년 동안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민수도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속인 죄가 있는데. 할머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15년 전에는 돈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는 돈을 사양한다니.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며칠 후 할머니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너희들 어머니와 함께 좋은 일 해볼래? 좋은 일이요?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요?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야. 어려운 학생들 공부시켜주고 병원비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두 아들은 어머니의 제안에 감동받았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같이 해줄래?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박순자 장학재단이 만들어졌다. 민수는 의사로서 의료봉사를 담당했고, 민호는 변호사로서 법률 지원을 담당했다. 할머니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줬다. 영희도 이 소식을 듣고 감동받았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15년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영희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간호사님이 연락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영희는 뿌듯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한 가족을 구했다는 생각에. 제구부 진짜 행복.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다. 수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 할머니는 이 일을 하면서 진짜 행복을 느꼈다. 민수야,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 어머니도 보람을 느끼세요? 응.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어.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저도 변호사 일만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한 젊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영이라고 해요.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5년 전에 이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의대를 졸업했어요. 이제 의사가 되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할머니는 감동받았다. 어머, 그래, 고마워. 의사 되니까 어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 재단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겼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민수와 민호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다. 형, 15년 전에 우리 참 바보였지? 맞아.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될 뻔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없어.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자. 두 형제는 이제 매주 만나서 재단 일을 의논했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다.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감사했다. 정말 기적 같아.
영희는 여전히 할머니네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영희야. 정말 좋아. 60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정말 다행이에요. 영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할머니와 아드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영희를 딸처럼 생각했다. 영희야, 우리 가족 결혼식 때 꼭 와야 해. 결혼식요. 민수 딸이 내년에 결혼해. 그때 꼭 와. 네, 꼭 갈게요. 제 10부 영원한 가족. 1년 후 민수의 딸 결혼식이 열렸다.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영희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박씨 가족 모두가 영희를 반갑게 맞았다. 간호사님, 오셔서 고마워요. 이 모든 게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영희는 이 행복한 가족을 보며 뿌듯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할머니는 영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사실 나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네.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 영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가 나타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아들들한테 연락해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할머니, 영희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영희를 딸같이 껴안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네 가족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래, 가족은 정말 소중해. 돈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한 거야. 몇 년이 더 지났다.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재단은 더욱 커져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할머니는 이 모든 일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정말 감사해. 어느 조용한 저녁 할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민수야, 민호야. 네,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15년 동안 혼자 살 때도 사실은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어머니. 그리고 정말로 다시 만났잖아. 더 좋은 가족이 되어서.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도 하게 됐고요. 할머니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 한 번은 흩어졌지만 다시 만나서 더 강해졌어.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15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 돈 때문에 흩어졌던 가족이 사랑 때문에 다시 뭉쳤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됐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영희 간호사에게 정말 고맙다. 그 아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내 두 아들들에게도 고맙다. 처음에는 오해와 미움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한 사랑이 이겼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고맙다.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 우리가 받은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할머니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가족의 소중함, 용서의 힘, 그리고 나눔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다. 나도 내 가족을 더 사랑해야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나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겠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영향은 계속 이어져 나갔다. 더 많은 가족들이 화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가족의 소중함이다. 아무리 큰 갈등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며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오해의 위험성이다. 작은 오해가 15년이나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다.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셋째, 용기의 힘이다. 영희 간호사의 작은 용기가 한 가족을 구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용기를 내어 도와야 한다. 넷째, 나눔의 기쁨이다. 할머니네 가족은 받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얻었다. 다섯째,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다. 할머니는 15년 동안 기다렸고 결국 기적 같은 재회를 이뤘다. 이 모든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